안녕하십니까. 피트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내가 손해를 봐도 될까? 학원 생활 중 만나는 손해보게 되는 상황들이란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민감하고 개인적인 주제인데요. 요 생각이, 이 손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요즘 만나는 이제 젊은 선생님들, 그다음 후배 강사들, 그 다음에 제 또래 강사들과 원장님들, 에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항상 이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 그 정답이 없는 문제고 굉장히 주관적인 상황들인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원 생활 중에 만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오늘은 5가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 학생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했는데 내가 무료 보충을 해주는 게 맞을까 아닐까? 학생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했는데 무료 보충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보통 제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30 되기 전에 30대 이전에는 아니 나는 수업했는데 쥐가 안 와놓고 무슨 무료 보충이야. 그리고 이제 시간 굉장히 빡빡하게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강료 빼주면 안 되냐? 라고 해서 뭐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과 들어와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 매번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빠졌는데 뭐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 해달라는 거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고객한테. 그래서 제가, 하기는 싫은데, 내심 하기는 싫은데, 유료 보충도 아니고 무료 보충 하기는 싫은데, 걔도 뭐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이 아닌 이상 제가 몇 달 가르쳤던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아닌 케이스라서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 방법,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요번만 특별히 해주겠다. 요번만 특별히 해주겠다. 다음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빠진 거 사실 원칙상 안 된다. 웬만하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동영상이 생긴 다음에는, 동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한 다음에는 영상 보충으로 대체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초에 요청이 온 딱 한 번은 그냥 무료 보충해줬어요. 그런 것도 있고, 30살부터 한 35, 이때까지는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면, 제가 단과에서 경쟁하는 경쟁판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저보다 엄청 잘 가르치시고 대단한 분, 경력이 좋은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생겨갖고 뭐 술자리에서 영어 수업 얘기도 하고 강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경험과 지식을 제가 단기간에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했죠. 그래도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보다, 저 선배 강사들보다 조금 낫다라는 한 가지 나의 장점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론을 내는 게, 그럼 난 시간을 더 쏟자. 저기서 3시간 해줄 때 난 4시간 해주고, 저기서 5시간 해주면 난 6시간 해주고, 가격은 똑같은 상황에서 요렇게 하자. 근데 학원에서 룰이 뭐 3시간 3시간 2번 수업하고 얼마다라고 돼 있으면 좀 더 일찍 부르고 좀 더 늦게 남기고 이거를 그냥 생활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한 5년을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마인드는. 근데 35 넘어간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요청을 해주는 케이스에만 이제 어머님이 진상이 아닌 케이스, 완전 진상의 케이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아닌 경우에는, 좀 얄밉지 않은 케이스에는 가능하면 학생 생각하고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장기간 롱텀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줄 시간도 좀 안 났고, 개인적인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안 났고, 가능하면 영상으로 하든 아니면 안 해주고 그냥 수강료 빼든 막 이런 걸 했는데, 제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는 해준다 상담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봤을 때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선생님이 어머님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해주시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상담실에서도 좀 호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할 걸 정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학생들한테 진심인 강사로 보이는 그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저처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무료보청 안 하겠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자, 다음. 이직할 때 그만두는 학원의 사정을 모두 들어줘야 될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만으로 21년을 했는데, 21년을 하면서 학원을 옮긴 게 하나, 둘, 셋, 세 번이에요. 딱 세 번 옮겼어요, 21년 동안. 그 중에 한 학원에서 15년을 일을 했고, 그래서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학원에서 그만두려고 하면 일단 내가 뭐가 삔또가 상해가지고 이게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가 원했던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내가 여기서 올해 그 몇 년 해봤더니 여기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에 가는데 내 커리어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도움이 크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럼 학원에서 이직을 결심하는 순간 학원에서 마음이 떠난단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쭈삣쭈삣 하면서 사실은 저 그만두고 다른 지역이나 뭐 딴 데로 가보고 싶어서요 라고 하는 강사가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은 일단 한 번이긴 하는데, 이런 게 그냥 개인적으로 선배 강사로서 이런 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그냥 한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저도 가는 강사 안 막는다, 뭐 내가 막는다고 막혀지나 이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려주죠. 뭐 하여튼 이건 여담이었고, 이직을 하겠다 내가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학원에다가 어렵게 얘기를 했더니 학원에서 그래도 뭐 언제까지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이해관계랑 좀 상충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걸 다 들어주면 내가 손해를 봐. 그리고 우리나라 그 노동법에 한 달 전에 그만두겠다 얘기를 하고 한 달이 지나면은 그만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법이 아닌 데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 4개월쯤 전에 뭐 예를 들어서 8월 말쯤에 와서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2학기 시작을 하는 시점에 와서, 제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어갖고 요번 학기까지만 하고 좀 그만두고 다른 거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았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볍게 설득을 해보고 왜 그런지 상황을 해보고 충분히 타당하고 마음이 섰구나 라고 하면, 뭐 미리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알아서 나머지 거는 요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봅시다 라고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얘기해. 그럼 한 달 사이에 대체할 만한 강사를 구하거나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믹스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학원에서 이 선생님이 수업해요 라고 해서 홈페이지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시간표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애들도 모으고 학부모들한테 이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들어보세요 라고 설득을 해갖고 꽂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 수업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건 진짜 강사 평판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추격이 되냐면, 무슨 사정이 있지. 무조건 그만두는 사람은 사정이 있죠. 근데 그리고 그 강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래도 나름 자기가 생각해서 학원 사정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데까지는 하고, 애들 뭐 기말고사까지 맞춰주고, 많던 애들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학원에서 외부에 그 다음 수업에 대해서 학원에서 이미 홍보를 하고 학부모한테 전달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만둔다? 또 이제 수능 강사 중에 극히 일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한 40-50명 기대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10몇 명이야. 그래도 열심히 학원에서 뭐 열심히 모아준다고 죄송합니다 막 그러니까 일단 수업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한 20명 선에서 안 돼. 그러면은 보통 한 달 전쯤에 이제 학원에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은 인원수가 지금 뭐 조교도 운영하고 연구실도 운영하는데,
요 인원수로 수업하는 건 제가 사실은 많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명수가 얼마 이상 안 되면은 제가 수업을 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럼 학원에서 뭐 보장을 해줄 게 아니라면은 학원에서도 이제 그 대략적으로 서로 합의한 이 정도 모이면 우리가 잘 되는 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못 맞춰줬으니까 학원에도 좀 죄송스럽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개강을 하니까 개강하고 나서 했는데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안 돼. 그럼 3월 모평 전까지만 하고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합니다. 뭐 2월 말까지 하고 그만 이제 방학 끝나고 3월 들어가면서 그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진짜 한 명이 아니에요. 일단은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손가락 모자라요. 제가 들은 것만. 갑자기 이틀 전, 3일 전, 뭐 일주일 전에 전화해갖고 저 수업 못할 것 같아요. 이유도 안 되고 그냥 잠수 타버려요. 그래서 요번에 저한테, 다른 원장님이, 다른 대형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 원장님 저랑은 이제 제 강사 때부터 알던 분이라서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원장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데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근데, 원장님 뭐뭐뭐 강사라고 있는데 수업도 잘한다고 하고 커리어 좋아요. 커리어도 좋고 뭐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이러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우리 학원의 한 타임, 선생님네 학원의 한 타임 이렇게 타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해봐도 될까? 그러니까 시간표 하나 받아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그만두고 접은 게 수능 수업을 그만두고 접은 게 제가 3건을 들었어요. 그 예전에.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저 싫어하십니까? 저 싫어하십니까? 그 선생님 예전에 언어 학원에서 언제 몇 월 달에 접었고 언어 학원에 언제 접었고 언어 학원에 언제 접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상담실에 미리 통보 안 하고 되게 급박하게 해갖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원장님 저 싫어하십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그거 몰랐네. 내가 확인해볼게. 확인해봤더니 그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저한테 전화 주신 그 학원의 시간표도 요번에 안 깔리게 됐어요. 요번 12월에 까는 수능 저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평판은 굉장히 크게 임팩트가 크게 돕니다. 그래서 이직할 때 그만두는 학원의 사정을 모두 들어줘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모두 들어주면 내가 손해인데 감정적으로도 손해고 뭐 노동적으로 손해일 수 있어요. 손해지만 가능하면 장기간의 평판을 위해서 그래도 쟤는 나갈 때 깔끔하게 자기 거 다 해주고 해. 이 깔끔하게 기준이 강사랑 원장은 다르지. 다르지만 가능하면 학원 사정을 들어주는 쪽으로 해놓고 최대한 나는 그래도 책임을 다한다. 난 여기서 일할 때 진짜 최선을 다했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두시는 게 더럽고 치사하지만 평판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할 때, 이 미래탐구라는 학원에서 15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시대인재라는 학원으로 갈 때, 그때 저는 7월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여름방학 때 수업을 안 했어요, 제가. 제 반 아이들 데리고, 다른 강사 넣어가지고, 수업을 한번 시도해보셔라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수업 안 할 테니까. 뭐, 얘들 저 혼자 모은 건 아니고 학원에서 같이 모아주신 건데, 그래서 여름방학 때 수업 걔네들 대상으로 수업 안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다시 개강을 했죠. 물론 다 왔습니다. 다 저한테 오겠는데 그래도 학원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할 건 없죠. 그냥 제가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방학 때 수업에서. 그리고 그 시대인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수업을 그만해야 되겠다. 딱 이 시점이 예전부터 생각하던 수업을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시점이 와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전 학원인 미래탐구 학원에서 원장 오퍼가 오게 된 겁니다. 마무리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저의 아주 개인적인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직을 결심하셨을 때 조금 그때는 손해를 보셔라. 기존에 내가 일하던 학원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줘라. 조금 기분 나쁘거나 좀 짜증이 나더라도 일단은 조금 맞춰주고 와라. 대신에 급여 들 들어온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소송 걸어야죠.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고. 학원의 사정을 들어주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원장님이 돈 빌려달라고 그런다? 바로 도망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수업 조금 더 나가주면, 내가 요 이직 기간 사이에
조금만 고생을 하면, 그냥 몸적으로 고생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딴 거 아니고 기준이 이겁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의 기준은 그겁니다. 학원에서 내 이름으로 이미 수업을 하겠다고 홍보가 나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잘 그 계획을 마무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내 개인 자료를 요청하는 동료 강사가 있어요. 같은 과목에. 줘도 될까? 이건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예전에 한 28살까지는 안 줬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달라 그러면 이상한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쳐다봤는데. 근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당시 노량진 학원가가 좀 파워가 셀 텐데, 노량진에서 이제 대치동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노량진에서 1타 단과, 막단과 1타를 치시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학원 강사 커뮤니티에서 만나고, 이제 스터디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의 친분이 생겼어요. 선배 강사가. 근데 그분이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료를 막 이만큼씩 주시는 거예요. 자기 요번에 만든 자료 있잖아. 막 돈 들여 만든 자료, 막 이런 거 그냥 원본 파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친분이 생긴 다음에 술자리에서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근데 되게 애써서 만들고 막 이렇게 좋은 자료 돈 들여서 만들고 그 디자인하는 사람 붙여서 만든 자료인데 이렇게 막 달라는 사람 다 주시냐?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좀 길게 생각해봐. 내가 만든 자료는 내 수업에 최적화되어 있고 왜 저기 들어가야 되는지 나만 고민한 자료야. 그래서 저 교재를 퍼뜨리는 순간에 이 교재로 수업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건 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 중에 소수에 뛰어난 사람이 내가 준 걸 가지고 자기 거를 붙여갖고 업데이트해서 훌륭한 강사가 된다. 근데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평생 고마움을 가지고 살면서 좋은 관계가 된다. 그래서 줘서 그대로 써도 내가 이득이고, 내가 준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가 업그레이드해서 써도 그것도 나한테 플러스고, 혹시나 이거를 자기가 쓴 것처럼 몰래 이렇게 수업하는 강사들은 내 인생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감명받아갖고 그 이후로는 제 자료를 이제 요청하시는 적당한 사유로. 근데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달라 그러면 저도 좀 그렇죠. 하지만 좀 필요해 보이는 열심히 하는 분이 조금 친분이 생겼는데 저 요청을 하면 저는 주는 편이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그 한가랑고 담당할 때 그 파이널 자료 막 만들었는데 옆에서 한가랑고 하는 강사가 달라고 하면 못 주죠. 그거는 못 주지, 그 당시엔. 근데 중간고사 끝났다 그러면 중간고사 자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지. 네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영혼을 갈아놨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하면 내 자료가 정말로 내 독창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아예 완전 오픈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잖아요. 저 자료 누가 만들었다 다 알게 되잖아요. 하여튼 요거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루는 주제들은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딱 보고, 난 아닌데?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저보다 잘 되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별로 가기 싫은 학원 행사, 회식이 됐든 회의가 됐든 학원 이벤트든 앞에 직투하는데 같이 나가자든 여러 가지 학원의 소소한 행사들이 있죠. 이거 꼭 내가 참가해야 될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원에서 이런 개인 교습소를 하던가, 혼자서 1인 학원을 하던가, 1인 유튜브로 아니면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던가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셜 라이프를 살잖아요. 사회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사회라는 뜻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 행사를 내가 하기 싫다고 때를 써서 안 갈 수면, 진짜 때를 써서 계속 안 갈 수가 있으면 안 가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안 간다고 하면 나도 좀 찜찜해.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가야 돼. 그냥 가세요. 이런 거죠. 회식이 있어. 그럼 회식이 있는데 저 그날 뭐가 있어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랑, 회식에 일단 갔다가 제가 집에 갑자기 일이 있어갖고 저 1시간만 참여하고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은 차이가 많은 거죠. 일단 왔다 갔으니까.
그죠? 근데 회의는 성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생활을 생각하시고, 아예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가고, 잠깐, 일부 정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일이 있다고 적당히 핑계를 대시고 빠져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은 아니고, 제가 한차 그 20대 극후반하고 30대 초반 때 있던 학원에서 항상 일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이제 수업 쭉 하고 주말에 수업이 많잖아요. 수업이 딱 가면 일요일 날 끝나면 그 당시에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제 고참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학원 앞에 있는 술집에서 그냥 수업 끝나면 거기 가서 이제 술을 먹는 게 그 일상화됐어요. 매주 일요일에 밤에. 그래서 일주회에서 일주일마다 술을 먹는 회다. 참여하는 건 자율. 진짜 뭐 강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여하는 건 자율이고, 그 다음에 뭐 처음 들어온 선생님들은 한번 데리고 와요. 요런 거 있다. 한번 오고, 와서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안 와도 되고, 와서 재밌다.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열심히 수업했으니까 술 한잔 먹고 싶다면 와라, 편하게. 그래서 저도 가기 싫었는데,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가기 싫었는데, 처음에 한번 와라 그래갖고, 한 번만 와, 일단 한 번 오고 결정해. 그래서 갔어요. 여전히 재미가 없었어요. 이제 어르신들, 내가 옛날에 이거 들어야 되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월요일날 2시에 전체 회의가 있었거든요. 당시 그 학원에. 그럼 뭐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술을 마시니까, 당시 뭐 아침에 5시, 6시, 7시도 막 마시고, 8시까지 마시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술 마시다가 이제 적당히 마시다가 갔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좀 취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좀 보고, 저쪽은 좀 위험해 보인다는 좀 도망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마시고, 이제 빠졌어요. 빠지고 이제 다음날 회의를 갔더니, 그 일주의 술자리에서 했던 내용들이 일부가 그 회의의 주요 원장님이 얘기하는 주요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의사소통의 비공식 경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참여했습니다. 뭐, 꼬박꼬박 참여하다 보니까 뭐 편해진 것도 있고, 그걸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편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어떤 반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안 하는 반인데 이런 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가벼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반 되게 하고 싶은데, 그 레벨만 되게 하고 싶은데, 요거 하려면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자들이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어요. 의욕 있네. 일단 가벼운 자리잖아, 가벼운 자리. 술 먹고 껄껄대는 자리니까, 가벼운 자리네. 두 번째로, 확실하게 제가 이제 뭔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반을 네가 진짜로 맡고 싶으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충고나 조언들도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그러면 그게 한 2번, 3번 정도 이제 언급을 하면은 이상하게 의사결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저희 선배 강사들이나 그 친한 원장님들이 느닷없이 술 좀 취한 목소리로 밤에 전화 왔고, 성진아 너 일로 올래? 그러면은 그냥 저는 무조건 갔습니다. 누구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좌표 찍어주시면 바로 갑니다. 몇 분 걸립니다. 그러면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이렇게 유하고 자율스러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고요. 그 시대에 비해서. 그 당시 노량진에 있던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군대였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문자 보냈다고 그래요. 선배 강사들이. 야, 너 몇 시 몇 분, 뭐 새벽 1시에 전화했고, 너 뭐 하냐? 그러면, 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0분 줄게 일로 와. 그리고 지도 딱 찍는데요. 그럼 무조건 가야 된대. 가면 내 후배, 내 새끼 그래갖고 시간표 챙겨주고 막 챙겨주고, 안 오면 바로 찍힌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노량진에는 방학 특강만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어갖고 정확히 모릅니다. 자, 하여튼 제 얘기를 참고 삼아서, 나 근데 이런 거 정말 싫으면 안 가셔도 돼요. 회의 회식 안 가고 일타 된 사람도 있어요. 자, 다음. 학원에 사소한 불만이나 불안이 있는데 계속 참는 게 나은 걸까? 요거는 단과 기준으로, 고등 단과 기준으로 해서 남자 선생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다가 바로 얘기를 해요. 안 하는 선생님, 꽁 하고 계속 싸우는 선생님도 계시긴 한데, 비율로 따지면 남자 선생님들은 좀 이런 거는 조금만 쌓여도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자 선생님들은 비율로 따졌을 때 여자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좀 사소한 거, 신경 거슬리고 자꾸 신경이 쓰는데, 이거 내가 얘기하면 내가 너무 사소한 거 얘기해서 내가 없어 보일 것 같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쌓아놨다 확 하고 터지는 경향들이
남자 강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반을 맡아서 이제 개강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작년에 한 15명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15명 애들 잘하고 친구들 몇 명 데리고서 17명, 18명 만들어 놨으니까 요번에 그 타이틀 반을 오픈을 하면 한 30명은 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 모든 성별이랑 상관없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잘했으니까. 그래서 뭐 최소 20명은 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8명 앉아있어. 그러면 갑자기 내가 뭐가 잘못했지 이제 좀 당황을 하다가 일단 수업은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했다가 이제 혼자서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제 그걸 이제 그 상담실에 물어보던가 원장한테 물어보던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혼자서 계속 생각하다 혼자 결론내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신경을 안 써줬다. 나 말고 딴 사람을 더 신경 써줬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학원은 못 알아주는구나. 뭐 여기 내가 계속 있을 이유가 있을까? 뭐 이게 쭉 가더라고. 이렇게 갑자기 훅 하고 가더라고. 그런 거랑 뭐 대형 단과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전문 학원이나 이런 데는 그 연차별로 비율이 좀 다른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1, 2%씩. 근데 거기서 1%덜 받고 더 받고 이런 거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연봉제인 경우에서 나보다 연봉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을 보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남자 강사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자 선생님들은 결론을 내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연애할 때랑 비슷한데 참다가 화가 엄청나게 났는데 이거 얘기를 하면 다시 돌아가서 이거 얘기를 하면 내가 사소한 거 얘기하니까 내가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화는 났는데 설명을 못해.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 일어나면 뭐냐면 일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남녀 상관없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고 갑자기 못하겠다 그러고 갑자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이 사람 성향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데서부터 좀 불만이 쌓였고 그게 좀 작은 것들이 시초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친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라고 물어보고 이제 해결이 되는데 좀 적당히 친하거나 특히 여자 선생님 제가 남자니까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특히 미혼 여자 선생님들한테 1대1로 붙잡고서 오래 얘기하거나 자세한 거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손해를 봐도 괜찮을까?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을까? 자, 그래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무료 보충 해줘야 될까? 뭐 한 번쯤은 해주고 원래 안 된다를 얘기해줘야 그 다음부터는 해주지 마라. 내가 한 건 그거다. 이직할 때 그만두는 학원의 사정을 모두 들어줘야 될까? 뭐 월급 제때 안 주고 나한테 뭐 협박이 있었던가 불법이 있었던가 뭐 이렇게 나를 억압했거나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옆 학원으로 가는 거라면 그러면 가능하면 들어주는 쪽을 내가 조금 손해보는 수준이면 들어줘라. 많이 손해는 못 보죠. 조금 손해보는 수준이면 내가 조금 쉬는 날 며칠 없어지고 그다음 몇 번 더 수업해주는 수준이라면 그래도 들어주는 게 나중에 평판에 좋다. 그리고 이직에 관련된 내용은 가능하면 자기 이름으로 다음 거에 대한 홍보가 나가기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그나마 서로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부드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내 개인자를 요청하는 동료한테 조금 친하고 그다음 별일 없으면 줘도 괜찮다.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든 자료라면 줘도 좋다. 완전 무료로 오픈하고 온라인에 파일 걸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의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별로 가기 싫은 학원 행사 한 번쯤은 가보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기 싫으면 가가지고 조금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요. 뭐 갑자기 장염이 심해서 갑자기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갑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부르셔서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주 쓰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는 게 훨씬 낫더라.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보다 이런 데에서의 커뮤니케이션들이 회식이 됐던 회의가 됐던 뭐 다른 행사가 됐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더라. 하지만 싫으면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학원에 사소한 불만이나 불안이 있거나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의문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사소하게 근데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이는데 제가 좀 이상한가요? 라고 하면은 그런 케이스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해결해요. 그거는
뭐 선생님이 연차가 1년차서 그런데 내년 되면은 당연히 이 정도 해줘. 그 다음에 몇 년차 이상부터는 실적으로 나뉘니까 그때는 요거 학원 룰이니까 좀 지켜주면 고맙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선생님 잘하니까 금방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냥 그날 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쌓아놓으면은 생각보다 잘못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학원에 갔다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갑자기 빡쳐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좀 잘못된 학원을 자기랑 안 맞는 학원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요거 참지 마시고 가능하면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용기 내서 물어보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아니까 용기 내서 물어보세요. 그때그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됐어.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만두실 때 좀 더 후련할 겁니다. 좀 더 후련할 거예요. 미련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학원 생활 중에 만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들에서 내가 손해보는 게 나을까? 내가 손해보는 게 나을까? 내가 지금 당장 물어봐서 이런 거 사소한 거 물어봐가지고 좀 없어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거죠. 에 대한 5가지 케이스들을 경험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고 상황마다 완전히 다른 거라서 처음도 얘기했고 중간도 얘기했고 지금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제 경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중에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캐치하시면 되고 나는 너랑 다른 것 같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에서 뵐게요.